지금 부산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보라색 응원봉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BTS 데뷔 13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열리기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외국인들은 이미 부산 아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호주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BTS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제 25살인데 자신의 생일이 BTS 데뷔 기념일과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이번 부산 공연은 그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켓을 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14살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이제 곧 25살이 되는데요. 결국 티켓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직접 BTS 공연을 보는 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공연에 가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다이너마이트나 퍼미션 투 댄스만 아는 팬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BTS를 사랑하는 아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남겼어요. 그 자리에 간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결국 그녀는 공연장 대신 영화관 라이브 뷰잉 티켓을 예매했어요. 그리고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영화관에도 BTS를 기다리는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AMC 영화관에서도, 영국 오디온에서도, 호주 HOITS에서도 BTS를 기다리는 팬들로 좌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브 뷰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BTS 영화관 라이브 뷰잉이 열릴 때마다 세계 곳곳의 영화관은 또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변해왔거든요. 정말 BTS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죠. 13일 부산 공연은 전 세계 80여 개국 3,800여 개 영화관 스크린인으로 동시에 송출됩니다. 공연장은 부산 아시아들 주경기장 하나였어요. 그런데 관객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원래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BTS 첫 부산 공연은 현장 입장 절차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실제로는 밤 8시 15분이 되어서야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 시작 후 수만 개의 보라색 응원봉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던 팬들은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지민과 정국에게 더욱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부산에서 열린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두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더 큰 환호로 화답했어요. 그런데 공연이 한창 이어지던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명 사이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 장면의 팬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NS에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영화 같다. 부산까지 오기에 정말 잘했다.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다. 아미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기는 경기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경기장 밖에 모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새 부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BTS 부산 무대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 경기장이 BTS에게 어떤 곳인지 아세요? 2022년 10월 멤버들이 군입대전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무대에서 내려온 뒤 멤버들은 하나둘씩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다시 그 무대로 돌아온 겁니다. 완전 제로요? 이번 공연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 월드 투어의 공식 파트너로 함께 했는데요. 공연장 안에 갤럭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이 부스에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갤럭시 AI가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연장 대형 LED에 띄워줬어요. 영어로 쓴 메시지가, 스페인어로 쓴 메시지가, 일본어로 쓴 메시지가 한국어로 바뀌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이 한국어로 모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는 부산 현장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 전 세계 외신들이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산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BTS 부산 공연 일정이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빅히트 뮤직이 월드 투어 전체 일정을 공개하자마자 부산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됐어요. 호텔과 모텔, 게스트하우스 예약이 단 몇 시간 만에 빠르게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만원짜리 객실이 90만원이 됐습니다. 10배입니다. 그냥 비싸진 게 아니에요. 공연 일정 발표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10배가 뛴 거예요. 일부 숙소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부산 일대 숙박업소들이 BTS 특수를 노리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격 폭등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예약을 해둔 사람들의 방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A씨는 2개월 전에 부산 숙박업소 예약을 마쳤습니다. 확정된 예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버부킹이 됐다. 가격 안내가 잘못됐다는 이유였어요. 황당한 마음에 확인해봤더니 자신이 예약했던 그 숙소가 자신이 냈던 금액의 5배 가격으로 다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 1월에 9만원의 방을 예약해뒀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업소 측에서 취소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황당해서 확인해봤더니 같은 날, 같은 방이 8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예약을 받은 뒤 더 비싸게 팔기 위해 기존 예약을 몰래 취소한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월에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그런데 입시를 앞두고 업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 50만원을 추가로 내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일방적으로 추가 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결과 올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만 185건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온 신고 368건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부산 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부산에 뺀 나머지 전국 전체보다 부산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연간 신고 건수가 239건이었는데 5월 단 한 달 만에 그 77%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고자의 84%가 외국인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항공권까지 끊어두고 일정을 짜놨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고한 사람의 84%가 외국인이라는 건 신고조차 못한 외국인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죠.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숙소를 잡고 부산은 당일치기로 다녀가려고요. 부산에서는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부산에선 생수 한 병도 사 먹고 싶지 않아요. BTS를 보러 부산에 오는 팬들이 정작 부산에서 소비하지 말자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부산 숙박업소들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문의 연락을 했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거지 같은 XXX라는 욕설을 문자로 보낸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해외 팬들 사이에서 부산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게 번졌어요. 결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와 부산소비자단체 협의회 세 기관이 합동으로 긴급주의보를 발령했어요.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였습니다. 공연은 한 달 앞두고 정부기관 3곳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경찰도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6월 2일 공식 수사 착수를 발표했어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객실을 고가에 재판매한 숙박업소들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산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에도 불꽃축제 때 바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부산이 될 수 있다. BTS 공연이 부산의 엄청난 기회인 건 맞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BTS 멤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일정을 마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에 가는데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부산 숙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좀 적당히들 하입시다. 진짜로. 부산 출신 멤버 지민도 입을 열었어요. 마음이 안 좋다. 팬들이 부산에 올 때마다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공연 당사자인 BTS 멤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5월 2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어요. 부산이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0만 원에 예약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한 다음에 다른 곳에 100만 원을 받고 파니 화가 나는 것. 숙박비 좀 더 받으려다 온 동네 민폐가 되는 거 아니냐. 관광산업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불친절, 바가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다. 관광객들이 좀 온다 싶으면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면 유튜브 영상 한 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망가진다. BTS 공연 하나가 대통령 발언까지 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날 부산시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바가지 논란을 빚었던 숙박업소 22곳이 요금을 인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넘던 객실들이 50만 원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산의 사찰이었어요. 범어사, 홍법사, 서남사.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들이 BTS 팬들에게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템플스테이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체험 중 하나잖아요. 한국관광공사도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면 절에서 하루 자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눈을 뜨고 산사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 때문이에요. 실제로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밤도 좋지만 절에서 보낸 하룻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필리핀에서 BTS 공연을 보러 온 한 팬은 원래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 대구까지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소식을 듣고 범어사에 머물게 됐다고 했어요. 숙소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와 성당도 움직였어요. 수영로교회, 부정교회를 포함한 교회 7곳이 숙소를 내줬습니다. 부산대, 국립부경대, 고신대도 기숙사를 개방했어요. 호텔에서 쫓겨난 팬들에게 절과 교회, 성당, 그리고 대학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바가지 논란이 부산을 뒤흔드는 사이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부산에 도착한 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만났습니다. 공연장 하나 때문에 도시 전체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김해국제공항 항공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64%나 급증했습니다. 공항이 전 세계 아미들의 집결지가 된 거예요. 공항에 도착한 팬들은 짐을 끌고 지하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열차 외부가 온통 지민 사진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팬들이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 한량을 통째로 빌려 플래핑한 겁니다. 이른바 침침 트레인이에요. 6월 한 달 내내 부산 3호선을 달리는 지민 열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를 타고 공연장 바로 앞 역인 종합운동장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니다. 승강장 양방향 스크린도어 전체가 전국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단 조명 배너까지 전국 이미지입니다. 무려 250m짜리 전국 파노라마 로드예요. 연명판 20개에도 전국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출구 쪽에는 꽃으로 만든 포토존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산의 왕자 정국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이걸 만든 게 누구냐면요. 시청이나 철도공사가 아니에요. 팬들이 한 겁니다. 전국 국내 팬클럽 전국 서포터즈가 250m 파노라마 로드를 만들었고 중국 팬클럽 전국 차이나가 역필로티 5개를 플래핑했습니다. 그러자 부산교통공사도 움직였습니다. 공식으로 지민 테마 래핑 열차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BTS 래핑 열차 운행 시각표, 실시간 조회 서비스까지 공식 누리집에 오픈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어느 열차가 BTS 래핑 열차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역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길이 전부 BTS였던 겁니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전시장 같다. 팬 문화가 지역 축제로 확장된 사례다. 그런데 이게 지하철 얘기만이 아니에요. 부산역에 내리면 상황이 또 달라요. 유라시아 플랫폼에 BTS 더 시티 R이랑 부산 웰컴 센터가 열려 있어요. 6월 5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는 공간인데요. 관광 안내는 기본이고 짐 보관 서비스, K-뷰티 체험존, 음악 체험존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공연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해요. 현장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문객의 9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역 웰컴센터가 사실상 전 세계 아미들의 집합 장소가 된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부산역 광장이 팝업 스토어로 변해 있습니다. 28개 업체가 37개 부스를 열었어요. 부산 신발 브랜드, K뷰티 제품, 지역 공예품들이 전시 판매됐습니다. 부산을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공연장 가기 전부터 부산 제품을 사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부산 전체 상권도 움직였습니다. 550개 소상공인 점포와 9개 대형 유통업체가 동시에 할인 행사를 시작했어요. 이름하여 부산 빅세일 주간입니다. BTS 팬임을 인증하면 골목 상권에서 15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마트 해운대점은 BTS 공연 티켓과 함께 3만 원 이상 구매의 영수증을 보여주면 힐스파 무료 이용권까지 준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미쉐린 가이드 선정 식당을 포함한 26개 레스토랑이 BTS 공연 기간 한정 특배 메뉴를 선보였어요. 부산을 대표하는 카페, 어묵가게, 빵집 10곳도 BTS IP를 활용한 특별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모모스 커피, 고래사 어묵, 이응용 과자점이 대표적이에요. 부산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번 BTS 공연은 부산이 가진 잠재력, 공공 서비스 역량을 세계에 선보일 기회입니다. 그리고 호텔도 달라졌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객실 예약률이 90%를 넘어 사실상 만실이었는데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무려 70%였어요.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은 외국인 예약 비중이 지난해 0.2%에서 올해 42%로 뛰었습니다. 200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롯데호텔 부산은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요. 김해공항에서 호텔을 거쳐 공연장까지 이어지는 전용 버스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4차례 운행해요. 공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공연장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BTS 축제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팬들이 부산에서 찾은 곳은 공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해운대였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를 배경으로 BTS 신곡 스윙의 슬로건 Keep Swimming이 새겨진 대형 모래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그랜드조선 부산호텔 외벽 초대형 전광판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BTS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와요. 일본에서 온 여성 팬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엄청 큰 화면으로 BTS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국이 팬인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해운대에 오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예요. 7에서 10m 공중 레일 위에서 탁 트인 부산 바다를 내려다보며 달리는 스카이 캡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캡슐 안에 앉아 부산 바다를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특히 해질 무렵에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산에 오면 무조건 타야 하는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이곳을 300만 명이 찾았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외국인이었어요. 전 세계 60개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부산의 대표 국제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대기줄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한 대만 여행 블로거는 스카이 캡슐을 타기 위해 해운대를 찾았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대만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다. 여기저기서 익숙한 중국어가 들려왔다. 순간 대만에 와 있는 줄 착각했다. 과장이 아니에요. 요즘 부산 곳곳에서 대만 여행자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거든요. 올 1분기에만 20만 8천 명이 넘는 대만인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 대만 팬들 사이에서 생겨난 말이 있어요. 부산병.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가고 싶어하는 증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대만과 일본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부산 여행 후유증을 부산 블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특히 이번 BTS 공연으로 인해 부산병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하나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이 있어요. 담천 문화마을이었어요. 부산 사하구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늘어선 알록달록한 마을입니다. 대만 여행 매체에서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명으로 소개되면서 SNS 성지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BTS 팬들에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민과 정국의 벽화가 있거든요. 2021년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조성한 공간이에요.
지민과 정국의 초상화가 화려한 색감으로 그려진 대형 벽화입니다. 이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외국인 팬들이 줄을 서는 건 이제 감천문화마을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어요.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근처에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지밀레니얼이에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이 카페는 지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늘 공연 당일 오전에만 4,500여 명이 찾았어요. 평일 낮인데도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을 정도로 아미들의 필수 성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BTS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BTS가 나고 자란 도시를 직접 느끼러 온 겁니다. 멤버들이 어린 시절 걸었을 골목을, 바라봤을 바다를, 먹었을 음식을 직접 경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꼭 먹는 게 있습니다. 돼지국밥이에요. 특히 부산을 찾는 외국인 중 대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 1위가 돼지국밥입니다. 소울푸드라고 부를 정도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도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행 전문 연구기관 야놀자 리서치가 아시아 8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부산이 5점 만점에 4,073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 도쿄, 오사카, 그리고 서울까지 전부 제쳤어요. BTS 공연이 아니어도 이미 세계가 인정한 도시가 부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BTS까지 오자 그 열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부산 공연 기간 해외에서 부산을 찾은 팬만 약 5만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연 티켓 한 장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며칠씩 부산에 머물며 해운대를 걷고 감천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공연 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여행한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BTS 때문만은 아니에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산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덜 지치는 도시. 빠르고 복잡한 서울과 달리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BTS가 아니어도 이미 세계가 인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BTS까지 왔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난 밤 부산에서는 또 하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광안리입니다. 밤 10시 광안리 해수욕장 하늘에 드론 1000대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시가 BTS 공연과 연계해 준비한 특별 드론 나이트쇼예요. 1000대의 드론이 광안대교 경관 조명과 함께 광안리 앞바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만들었어요. 사실 광안리 드론쇼는 처음부터 1000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00대였어요. 그게 점점 늘어나다가 지난해 7월부터 1000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국 최초, 전국 최대 규모의 상설 드론쇼예요. 매주 토요일 광안리 해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드론쇼가 12일 밤 BTS 공연과 함께 특별 버전으로 펼쳐졌어요. 광안대교는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예요. 총 길이 7.4km. 부산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밤이 되면 화려한 경관 조명으로 물들거든요. 부산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인증샷을 찍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광안대교 야경입니다. 대만과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광안대교 야경을 본 순간부터 부산병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광안대교가 드론 1000대와 함께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물들인 겁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일본에서 온 팬도, 대만에서 온 팬도, 유럽에서 날아온 팬들이 또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어제 하루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10시에 똑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공연 둘째 날이 아닙니다. 바로 BTS가 데뷔한 지 13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2013년 6월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7명이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그 7명 중 2명인 지민과 정국의 고향 부산에서 팀이 처음 시작된 바로 그날에 두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또다시 1000대의 드론이 광안리 하늘을 수놓아요. 오늘이 진짜 클라이맥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이 부산에 남기는 것은 뭘까요?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이미 역대 최단기 1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틀간의 공연을 위해 해외에서 부산을 찾은 팬만 약 5만 명으로 전망됐어요. 그런데 이 팬들이 단순히 공연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광화문 공연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팬들은 평균 8.7일을 체류하며 353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보다 훨씬 오래 머물고 훨씬 많이 쓴 거예요. 고향 공연 사흘간에는 공연장 일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수치가 이번 부산 공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67%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은 125%, 동부산점은 150% 늘었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TS가 움직일 때마다 팬들도 함께 움직이고 그들이 머무는 도시의 경제도 함께 움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하나의 단어로 부릅니다. 아미노믹스. 아미와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이에요. BTS 팬덤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 공연은 그 아미노믹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BTS 아리랑 월드 투어 전체를 보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빌보드는 이번 아리랑 투어의 수익을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어요. 34개 도시, 85회 공연으로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미국 템파에서는 사흘 공연으로만 약 8억에서 9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단 사흘이에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마케팅 교수 티모시 칼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 투어는 올해의 이벤트가 될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미국의 국민 가수보다 한국 그룹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팬들의 희망이 아니라 숫자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예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2013년 6월 13일 7명이 엠맷 M 카운트다운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 7명이 13년 뒤에 전 세계를 돌고 빌보드를 석권하고 유럽 도시들이 앞다퉈 초청하는 그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무대를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완전체로 돌아왔고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공연이 끝나면 BTS는 유럽으로 향합니다.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유럽 투어가 이어지고 이후 34개 도시 85회 공연의 대장정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뉴욕도 런던도 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산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된 BTS는 다시 한국에서 투어의 문을 열었고 수많은 해외 팬들은 그 첫 장면을 보기 위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 아미들이 함께 기억하게 될 하나의 도시가 됐습니다. 캠프스테이를 기억하고 해운대의 바다를 기억하고 왕안대교의 야경을 기억하고 스카이캡슐에서 바라본 풍경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부산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녀온 뒤에도 계속 다시 오고 싶어지는 도시. BTS가 팬들을 부산으로 불러 모았다면 부산은 그 팬들의 마음을 붙잡아둔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